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쉬고 계셨나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죠. 그죠? 창업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창업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좀 잘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창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 챕터 3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이제 진짜 정말 아무리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창업이 꼭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에 들었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겁들도 났을 거고, 또는 제가 실제로 겁을 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이 오가는데 딱 총 하나 들고 있다든지,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와 같이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팀, 자본, 아이디어보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 뭔가 라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아이템이 장사의 포지션인지 사업의 포지션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것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제 그래 다 준비됐어.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6년에 창업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쭉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3억 5천 정도? 그 정도 투자를 받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주로 이제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면 요 단계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창업진흥원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창업진흥원 하면 아마 K-스타트업으로 이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창업자부터 그 다음에 초기, 그리고 이제 데스밸리라고 해서 이제 3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창업한 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 공고는 거기서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업 공고가 뜨면 최소한 1번에서 3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사업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내가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이 정말 유사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동시에 창업 지원 사업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진흥원 그리고 K-스타트업에 가입을 하셔서 반드시 그 정보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지방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어요. 강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겠죠. 그곳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간, 그러니까 입주 공간이죠. 사무실을 내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멘토링,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대학마다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이제 위에 있던 정보들을 물론 당연히 알려주기도 할 거고, 그 이외에 대학이 또 지원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내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최대한 많은 지원 사업에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대한 많은 지원 사업이 되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정보를 획득할 때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가장 특히 창업 단계에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네 번째예요.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들을 보면, 제가 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사업 계획서 컨설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이게 사업 계획서를 보잖아요. 이게 사업 계획서인지 소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냥 벌써 이미 부자야. 이미 대기업이 되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팩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기술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죠?
사업계획서는 망상을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상상, 추측, 예측.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서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 할 것입니다. 와 같은 망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팩트만 써야 돼요. 팩트. 다만 이 팩트를 어디에 기반을 할 건지, 내가 이 사업계획서에 쓰는 글자 하나하나가 팩트인데 이 팩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좀 이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해볼까? 자, 실제 내가 살아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사업할 거니까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100% 망해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 투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결국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성을 입증해야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 투자 유치 방법의 가장 좋은 건 통계예요. 즉, 이 불편함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불편하더라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제 힌트를 주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또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친구들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냐면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즉,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 우산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산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마 99%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긴 우산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우산을 이렇게 펼치는 우산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본의 한 아줌마가 생각을 했어. 아니, 우산을 이렇게 펼치니까 무엇이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우산을 접었을 때 이 우산을 접으면 이렇게 되죠?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되죠? 자, 비는 얘가 다 맞아. 그죠? 비 맞는 면적이 사람이 들고 가는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도 다 우산을 잡으면 옷도 젖고 바닥도 젖고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비닐봉지 안에다가 우산을 넣고 씌우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런 불편함을 우리는 몇 년간 살았냐면 700년간 살았어요. 700년 동안 사람들은 우산은 이런 쉐입이어야 돼, 이런 형태여야 돼, 이런 타입이어야 돼 라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단 말이죠. 무려 700년 동안. 즉, 불편함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불편함들을 인지하고 있던 일본의 한 아줌마가 우산을 왜 꼭 이렇게 세야 돼? 우산을 반대로 열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애매하네요. 우산을 이렇게 펼치는, 이런 형태로 펼치는 우산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산이 원래는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우산을 개발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산을 접었을 때 우산이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되죠. 이게 손잡이고. 그러면 비를 맞는 표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적어도 사람 옷이라든지 이런 데는 젖을 이유가 없겠죠. 물론 건물에 물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이런 형태로 우산이 새로 개발됐단 말이야. 실제로 이런 우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근데 가격을 보면 얘네들은 편의점에서 싸구려 사면 3,000원이면 사요. 근데 얘네들은 2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전히 특허권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자, 어떻습니까? 밸류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그동안 약 700년 동안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살면서도 불편하다고 인지하지 못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새로운 그 불편함을 찾아냈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몇 배의 밸류를 증가시켰어요? 대충 6배 정도 밸류를 증가시켰죠. 그 아줌마는 이제 영원히 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이거 실제로 자기 집에 없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 이런 우산을 정말 많이 쓰거든. 왜? 이런 우산은 심지어 디자인하기도 용이해요. 그 안에. 이 안에 우산 안쪽에 프린팅하기도 매우 유리하죠.
그 덕분에 우산은 정말 많이 팔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불편함들이 있더라. 이러한 불편함을 내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찾아봤다. 또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공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유치받기가 매우 유리할 겁니다. 또는 우리가 나중에 대면 평가를 볼 때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 쓰고 그게 합격되면 또 대면 면접을 봐야 돼요. 그때도 매우 설득력이 좋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창업을 하고 싶다면 창업 단계는 이렇게 있어요. 단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 단계를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사와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사는 당장 캐시카우가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사업은 현금 흐름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못해 알바가 됐든 취업이 됐든 아니면 뭐죠? 요즘에 그 하는 거? 그 알바랑 비슷한 그런 단기 알바 그런 것들이라도 해야만 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버틸 겁니다. 단언컨대 못 버텨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그때 대출을 알아보는 거지. 처음에 사업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출 땡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신용불량자 될 확률이 진짜 높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그때 대출을 받는 거지. 창업 지원을 받는 순간 대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좋지 않아요. 진짜 안 좋은 방안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항상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팀 빌딩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든 뭐 또는 대출을 받든 사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2016년, 17년에 아이템 사업화를 통해서 저랑 같은 동기 그러니까 같은 기수에 같은 해에 창업한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 기업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는 저희 회사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망했어요. 그 대표들은 빚이 없는 친구들은 취업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빚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신용불량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책임은 결국 본인한테 있어요. 그걸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잔소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등 떠밀려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하이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일 확률이 진짜 높아서 그래요. 심지어 하이리스크인데 로우 리턴도 아니고 그냥 리턴이 0일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은 모두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팀을 꾸리던 개인이던 뭐 항상 1단계 성장을 위한 단계는 무조건 빌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플랜이 A부터 적어도 C, D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한 대로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이유, 뭐 타이밍이 됐든 자금이 됐든 뭐 팀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원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베스트는 A 플랜대로 가는 거지만 A 플랜이 안 됐을 땐 플랜 B, C, D가 있어줘야지 내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다면 나는 창업을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본인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장사 포지션인지 사업 포지션인지 내가 기업가 정신을 기반한 나의 애티튜드, 즉 실행 능력이 있는지 또는 내 아이템은 시장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술은 독창적인가? 저런 말은 뭐냐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화라는 게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즉 신규하고 진보한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나 제품에 비해서 내 제품이 얼마나, 내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인가를 입증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4P 분석과 STP 분석은 이번 수업에 다루진 않았는데 사실 저건 경영학적인 그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찾아봐서 최종적으로 수업 분석까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장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 그럴 수 있군, 충분히 설득됐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는 사실은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하지 않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포텐셜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가 정신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만큼 우리는 뭐가 됐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래도 얘기했죠. 99%는 안 해요. 확실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 이름이 리슨앤룩인데 창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 저희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그 블로그가 있거든요. 리슨앤룩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창업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모두 성공적인 창업이 또는 기업가 정신을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셔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